안녕하십니까? 그 원내대표가 국회 의사 일정 결정할 때 야당, 여당 이렇게 협의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원내대표가 전권을 갖는 겁니까? 당대표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까? 원래는 투톱 체제이기 때문에 예. 원내는 그 원내대표가 전적인 책임을 지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당대표와 서로 밸런스가 맞아야지 서로 청개구리식으로 발언이 나온다면 그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죠. 네. 네. 정우택 의원이 원내대표 할 때는 어땠어요? 그때는 제가 그 비대위원장이 계셨고 또 비대위원장이 또 석 달 만에 그만두셨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대표 권한대행을 했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두 자리를 혼자 다 그랬고 그 뒤에 이제 홍준표 대표가 들어왔죠. 그래서 홍준표 대표랑 같이 원내대표 할 때는 그래도 홍 대표랑 서로 그 좀 호흡이 맞았다 그럴까요? 근데 이제 제가 원내대표 그만둔 뒤에 홍 대표가 또 이제 마음대로 전권을 휘둘러서 상당히 좀 우리 당이 어렵게 됐던 그런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원내대표 하실 때 협상 파트너는 우상호 의원? 우상호 대표가 하다가 그다음에 우원식 대표가 우상호, 우원식. 저는 두 대표를 모셨습니다. 그 우 전 원내대표. 네. 잘 됐어요? 협의가 좀? 그때는 뭐 그래도 했지만 그렇지만 지금 같은 전국이 완전히 맥혔다든지 글쎄요. 정말 풀 수 없는 실타래 같이 얽힌 이런 전국은 제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은 아니 정우택 의원 여의도 베테랑 한 달 전에 이 자리에 와가지고 이제 조만간 풀릴 거다 우리 그랬어요. 안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한 달이 훌쩍 지났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뭐 어느 다른 프로에서도 말씀이 대통령과의 면담이 이루어지면 이게 정치가 복원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복원될 수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야당 대표와 만나서 정치력을 발휘하는 그런 정치력의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대통령 면담 얘기 나오기 시작한 지도 거의 한 달이에요. 면담 방식 갖고서도 지금 한 보름 이상 끄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러는 거예요? 저도 처음 봅니다. 이런. 저도 생각하기에 정말 정치 일선에 있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끼지만 국민 여러분들이 볼 때 아니 도대체 왜 저런 거 갖고 저렇게 싸우냐. 좀 빨리 그 정치력을 복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 또 강론으로 들어가면 또 여러 가지 또 의견이 달라지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강론으로 가봅시다. 아주 낱낱이 제가. 지금 여야 원내대표 간에는 아마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까지 3자 회동 또 수석 원내부대표 회동 등등을 통해서 문안까지 쭉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결정적으로 남은 건 딱 이거 하나입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그 법안들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인지 합의 처리한다인지 그 원칙으로라는 네 글자를 넣느냐 빼느냐 이거 그렇습니다. 맞죠? 뭐 국민들이 볼 땐 그게 뭔 차이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이게 그 합의서를 쓸 때는 굉장히 중요한 문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도저히 민주당이 합의 처리에 노력한다 제일 처음에 그렇게 했어요. 처음엔 그랬죠. 그랬더니 조금 더 후에는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저희 당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그 진정성을 갖고 있지 않은 저는 무책임한 거짓 호도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으로 한다도? 원칙으로 한다는 얼마든지 그거 뭐 저 예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의 여지를 남겨놨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은 진정성이 없는 여당의 태도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선진화법에 패스트트랙이라는 제도가 도입된 배경을 살펴보면 논리적으로 말해요. 합의가 다 되면 패스트트랙 할 이유가 없죠. 근데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될 경우라도 상당수의 의원들이 동의하는 거는 처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라고 한 게 패스트트랙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패스트트랙에 올렸다는 얘기는 합의가 안 된다는 걸 전제로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패스트트랙에 올려놓고 지금 자유한국당의 말대로 이 법안들은 합의 처리한다라고 못 박으면 그럼 패스트트랙에 뭐하러 올린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타협을 못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것을 처음 할 때 다시 예전 얘기로 돌아가지만 굉장히 불법적, 탈법적, 원칙 없는 강행 날치기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 들어가 있는 위원을 그냥 임의로 그냥 팩스로 그냥 사람을 갖다가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씩이나 위원을 바꾼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굉장히 불법적으로 처리된 것은 또 사실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거기까지도 끌고 가면 그게 그렇습니다. 불법인지 아닌지 갖고 또 논란이 심하니까요. 그런데 아무튼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와 그냥 합의 처리한다가 그렇게 중요하다. 네,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왕 제가 얘기했으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하나 꺼내면 네. 저는 이제 이 상황에 왔으니까 좀 이걸 어떻게든지 복원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는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서 정치를 복원시키는 것이 저는 대통령의 정치 지도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로 들어갑시다. 청와대는 황교안 원내대표가 극구 1대1로 만나야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원래 처음 제안은 5당 대표와 대통령의 회동을 제안했는데 그럼 황교안 대표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5당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고 그날 따로 황교안 대표랑 1대1로 만납시다 라고 제안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5당은 안 되고 원내교섭단체 3당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고 그거 끝나고 1대1로 만납시다. 이것도 그렇게 중요합니까? 5당 3당이? 글쎄요. 하여튼 이제 정치적 입장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적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다 양측에 다 답답하게 보이기 때문에 저희 측면에서 얘기하면 저희 정당이라는 거는 원내 정당이 있습니다. 또 교섭단체 정당이 있습니다. 원내. 예. 우리 원내 정당은 지금 국회에 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입맛에 맞는 5개 정당 대표만 만나겠다는 거거든요. 대한애국당이 빠져 있고 민중당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원칙에 안 맞는 얘기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거기는 의석이 한석씩이죠. 그렇습니다. 한석씩입니다. 좀 정의당도 6석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건 이제 입맛에 맞는 정당만 갖고 할 거냐 아니면 원래 국회 운영은 국회법을 보면 원내 교섭단체가 구성된 정당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그 정의당과 민평당이 같이 합쳐서 대표를 원내대표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교섭단체를 구성했었죠. 교섭단체 구성했었죠. 그러니까 그때는 같이 만났지만 지금 그게 깨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원내 교섭단체 되는 정당으로 하든지 아니면 7개 정당을 대통령이 다 만나든지 이렇게 해야지 왜 대통령 입맛에 맞는 정당만 하는 거는 이건 독선으로 갈 수 있지 않냐 이런 저희들의 주장을 갖고 있습니다. 정호택 의원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민주당 쪽이나 이쪽의 주장에 따르면 정의당하고 민주평화당이 공동교섭단체를 하지 않았던 상황에서도 5당 대표와 대통령의 만남이 그동안 있어 오지 않았느냐. 즉 전례에 따라야 되지 않느냐는 게 하나가 있고 원내 의사일정 등등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3개 정당의 원내대표들이 따로 맨날 만나지 않느냐. 근데 왜 그걸 섞어가지고 굳이 원내교섭단체가 있는 3당 대표와 대통령의 회동만을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반박하거든요. 그럼 하면 꼭 왜 5당만 더 이건 전례가 있지 않느냐. 전례가 있지 않느냐.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정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했기 교섭단체 때문에 하지 않았을 때도 5당 대표가 만난 적이 있다는 적은 겁니다.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정국이 막혔을 때 만난 건 아니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 저는 이런 말씀 드린 겁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정치력 복원을 정치 복원을 지금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막힌 게 자유한국당과의 관계에서 막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1대1을 뒤늦게라도 오케이 하신 것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근데 나머지 당분들에 대해서 3당이 됐든 사실 5당이 됐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지금 제1야당과의 매듭을 푸는 것이기 때문에 제1야당 주장을 받아준다 그래서 이게 아무 것이 어떤 경우든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 받으면 또 그쪽도 하나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바꿔주고 무슨 거래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우리 자유한국당과의 매듭을 푸는 것에 방점을 찍어주시고 거기에 중점을 찍어줘서 이 문제가 해결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 저는 3당 회의를 하든 만에 하나 5당 회의를 하든 간에 아마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1대1 만남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저는 대통령이 그리고 또 저도 정치를 해보지만 이런 맥혔을 때는 여당이 좀 포용력을 발휘해 주는 겁니다. 정우택 의원이 개인적으로는 5당과 만나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하셨죠?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그렇게 근데 왜 그렇게 죽어도 안 된다. 그렇죠?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왜 그렇게 그걸 고집한다고 생각하세요? 원칙을 지키자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에 대해서는 아까 민주당 쪽 주장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 대통령은 그렇게 또 고집을 부리십니까? 3당 만나면 세상이 뒤집어집니까? 그렇게 논리로 따지면 안 되고요. 이것을 저는 빨리 매듭을 풀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나저나 내일 또 이제 현충일이고요. 그죠? 그다음 다음 주 월요일인가요? 아니 일요일 날이군요. 일요일 되면 대통령은 또 출국하고요. 그렇습니다. 언제 합니까? 이거 언제 만나요? 그리고 좀 있으면 또 G20 회의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언제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이 문제는 정말 대통령의 정치력으로 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북유럽 순방 가시기 전에 이게 풀렸으면 그랬는데 네. 지금 오늘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네. 뭐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안개 속에 있다는 얘기는 그나마 가능성도 잘 안 풀려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북유럽 순방 가기 전에 안 풀리면 원내 교섭단체 간 즉 원내대표 간 협상도 이제 안 풀리는 거예요? 아마 그럼 국회 또 문 열어 풀리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이 패스트트랙 때문에 저희가 사실 야당이 국회에서 이제 주로 주무대로 싸우는 것이 가장 큰 무기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국회를 뛰쳐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지금 여기서 좀 여당이 이거 끌어들일 수 있는 여건을 좀 마련해 주시는 게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하여튼 참 답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 요새 그 황교안 대표가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발언할 정도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발언 파문. 뭐 저는 그냥 발언 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걸 뭐 막말이라고 할지 망언이라고 할지 뭐 이건 이게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또 평가하기 때문에 네.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까 당대표가 자기가 관리 잘 못한 책임이 있다는 얘기까지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네.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당 간에 의원 간에 이 막말이 오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눈살을 찌푸리거나 국민들한테 혐오감을 주는 발언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원칙에 대해서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다만 여기에 대해서 여당이 굉장히 저희들한테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좀 아까 언급하실 때 정당 간에 의원 간에 이런 표현 안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최근 지금 문제가 된 건 기자들을 향해서 뭐 걸레질 표현이라든지 또 세월호 그 유가족들에 대해서 막 징글징글하다 표현이라든지 뭐 주로 이런 거지 정당 간 의원 간의 논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일반적인 얘기를 아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리고 지금 또 요 문제에 강물에 빠졌을 때 뭐 골든타임 3분이라든지 이게 정당 간 의원 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런 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는 거라든지 혐오감이 가는 발언은 안 된다. 적절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한 자리에 좀 저도 적절하지 않다는 건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당대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오늘 아주 엄중하게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좀 변명 삼아서 얘기를 하려면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한 공세를 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막말 정당이라고. 제대 그 말도 뭐 경청해서 듣겠습니다마는 저는 더불어민주당은 입이 10개라도 이 막말에 대해서는 저희 당에서 할 말이 없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의 제가 알기로는 원내 수석 대변인을 하는 분도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귀태라고 얘기했습니다.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란 얘기도 했고요. 또 MB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땅박이 심지어는 쥐박이 이런 표현까지도 썼기 때문에 거슬러 가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저는 양쪽 어록 한번 다 뒤져볼까요?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엄중하게 대표가 경고를 했고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혐오감이 가는 얘기, 눈살 찌푸는 얘기는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전제 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하도 공세를 하기 때문에 제가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여기 와서 한마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방금처럼 이렇게 특히 최근에 잇따른 현안을 문제 삼으면 옛날에 너희도 그러지 않았느냐. 이게 자유한국당의 반응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게 반응이 똑같은 반응이 이번에 강효상 의원이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역 유출 관련돼서 문제 제기하니까 자유한국당이 뭐 서른 의원, 정청래 전 의원, 문정인 특보, 송영무 전 장관 4명을 무더기로 고발했어요. 또 이것도 역시 이번에 그 강효상 의원 문제 있지 않느냐 현안을 제기하니까 과거에 너희도 그런 적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된 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것에 지금 저희들이 고발한 것이 너희도 과거에 그런 게 있지 않냐고 했고 과거 걸 갖고 고발한 게 아닙니다.
강효성 의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거기서 즉각적인 반응적인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얘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를 삼은 것이지 무슨 과거로 올라간 거를 지금 이제 와서 고발을 한다든지 그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뭐 야당이다 보니까 여당도 공격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정치인들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는 얘기, 혐오감 얘기는 이건 해서는 안 된다. 품격 있는 정치인의 태도가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내 일부 중진 의원은 이 발언 문제 일으키는 의원들은 공천에서 이 마이너스 점수 주자 이런 얘기가 공개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정우택 의원도 동의하세요? 오늘 중진회의가 있었습니다. 중진회의 석상에서 한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좀 이른 시기다. 지금 공천에 대해서는 저희 당은 아직 아무런 기준과 뭐가 설정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이게 공개적으로 오늘 좀 언급이 되긴 했습니다마는 우리 당이 그만큼 이제 앞으로 소위 막말 프레임에는 갇히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런 말씀이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발언은 나왔지만 황교안 대표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또 하더라고요. 이후에 그렇게 되면 공천의 감점 이런 얘기는 지금 할 수가 없고요. 대표도. 다만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엄정 책임을 묻겠다. 그런 언급은 오늘 중진회에서 있었습니다. 네. 이제 남해당 얘기 좀 합시다. 더불어민주당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그 행보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한마디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죠. 뭐가 어떻게 부적절한 겁니까? 지금 그분이 지금 내년 총선을 소위 공천부터 모든 기틀을 짜는 지금 여권 실세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다고. 뭐 다 그렇다고 그럽니다. 저도 뭐 들어서 아는 얘기입니다만. 근데 이분이 지금 서훈 원장을 만났어요. 그럼 근데 예전에 국정원장이라고 하면은 우리 선거에 소위 관권 선거 개입으로 종종 그 구설수에 오른 사람들이 국정원장 아닙니까? 근데 지금 1년도 안 남은 총선을 두고서 저 심야에 4시간 이상 만났단 말이죠. 이거는 당연히 의혹을 살 수 있는 얘기입니다. 야당으로부터 심한 비난의 의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대체 중앙선관위가 예전 같으면 중앙선관위가 엄청 경고해야 됩니다. 국정원장을 지금 만나는 것에 대해서. 근데 지금 중앙선관위의 중앙위원도 민주당의 문 대통령 선거 캠프에 있던 분이 지금 중앙선관위의 상임위원이 돼서 그런지 다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문제고 이번에 또 뭐 이재명 박원순 시장, 박원순 시장 만나서 그다음에 거기에 각 연구원이 있습니다. 서울시 연구원도 있고 경기도 연구원. 그 연구원과 또 업무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양정철 원장이 2년 동안 좀 휴직기에 있었기 때문에 소위 그것을 보충하기 위한 행동으로 파악해야 될 거냐. 아니면 이건 지방자치단체 연구원마다 좀 저렇게 계약을 맺고 다니면 지방자치단체까지 더군다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번에 그 광역단체장들이 양정철 원장을 대한 거 보면 뭐 우리 원장님에다가 뭐 완전히 그 같은 민주당의 아마 그 당적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지금 우리 선거를 할 때는 그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엄청 중립을 취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렇게 단체장들이 저런 행동을 취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야당이 볼 때는 이거 양정철 원장이 이거 완전히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다니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앙당 차원에서 전국 단위의 정책 개발도 필요하지만 또 총선을 내다보면 총선 공약용 지역 단위의 정책 개발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지자체 연구기관과의 협력이라는 건 정말 절실히 필요해지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좀 그런 게 그러면 야당과도 다 업무 협약을 맺어야죠. 왜 일방만 맺고 그리고 여태까지 그런 행태를 벌인 정부가 없었습니다. 정당 부설 연구소와 지자체 부설 연구소 간의 정책 협약이 이번이 처음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저희가 여당일 때 여의도 연구원이 그런 업무 협약을 맺고 이런 건 없습니다. 만약 처음이라고 그래서 안 될 건 없죠 또. 새로운 걸 개발했다고도 볼 수 있는. 그렇지만 이게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치단체장이 연구원장을 임명하는 위치에 있는 분인데 자치단체장이 잘못하면 정치적 중립을 못 지키는 이런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의도 연구원 원장 맡고 있는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아예 그러면 여야 정당 그 부설 연구기관하고 지자체 그 연구기관하고 합동으로 합시다. 이런 얘기까지 했더라고요. 하든지 뭐 저희 야당과도 업무 협약을 맺어서 같이 뭐 저 공약 개발을 한다든지 이러면 뭐 상관은 없겠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일방적으로 한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국정원과의 만남 때문에 구설에 올랐는데 또 곧바로 박원순 이재명 지사를 만나고 하는 양정철 원장의 행보를 어떻게 보세요? 왜 이런다고 보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냥 의혹을 또 이것도 제기한 겁니다만은 양정철 원장이 했던 이런 정치 일선에 한 2년간 자리를 비웠지 않습니까? 네. 그 기간을 보충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양정철 원장이라는 내 실세가 있다는 것을 소위 좀 뭐라 그럴까 영어로 하면 데몬스트레이션 이펙트인데 좀 과시하기 위한 만천하에 선포한다. 예예. 그런 생각을 갖고 저렇게 광폭 행보를 하는 게 아닌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다니겠네요. 저거는 앞으로 저희 당이 저렇게 계속 할 때는 저희 당으로서 무슨 조치가 나올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은? 그냥 내버려둘 수 없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의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